문제 90번. 우리 평균법을 이용하여 종합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재료는 공정 초기, 가공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용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90번. 평균법이고요. 자, 기초 80개. 단기 착수 420. 단기 착수, 단기 투입 같은 표현입니다. 단기 완성 400개. 기말 100개 되고요. 기말 제용품의 완성도 40%. 자, 우리 평균법. 평균법은 전부 다 단기에 투입된 거로 가정합니다. 전부 다 단기에 투입된 거로 가정합니다. 자, 단기 투입, 단기 완성 400. 공정 초기니까 100. 단기 투입, 단기 완성 400. 단기 투입, 단기 40%까지. 공정 전반에 걸쳐 단순 비례해서 투입되기 때문에 40%, 40이 되고요. 자, 재료비 500, 440. 기초용품 원가, 단계 투입 원가 800, 3,226만원. (572만원) 2,855만 6천원. 자, 합계 4,026만원이고요. (3,427만 6천원이고요) 자, 환산량 단위당 원가 4,026만원 나누기 500. 당 8만 520원입니다. 3, 4, 2, 7, 6 나누기 440. 77900이고요. 그래서 4,026만원을 4대 1의 비율로, 3,427만 6천원을 400대 4의 비율로, 10대 1의 비율이죠. 자, 완성품. 뒷말 400 곱하기 80520, 100 곱하기 80520. 자, 400 곱하기 77900, 40 곱하기 77900.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6,336만 8천원. 완성품 원가. 기말 제용품 원가 11168,000. 완성품 원가 6,336만 8천, 36만 8천원이고요. 기말 제용품 원가 1,116만
8,000원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91번. 정사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우리 정사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원가, 제조원자원가만 예정 배부율 구해서 실제적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1번.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원가로 측정하지만 제조원자원가는 사전에 정해놓은 예정 배부율에 의해 배부된 원가로 측정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제조원자원가 예정 배부율에 의한 배부를 함으로써 특정 작업이 종료된과 동시에 제품 원가를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제품 원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원가 계산이다. 예정 배부율이 이제 평균의 개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특정 월의 조업도 많고 적음에 따라 제품 원가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 정확하게 제조원자원가 배부액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사원가를 도입했습니다. 3번. 제조원자원가 배부가 기말까지 지연되어 제품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표준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니죠,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답 3번입니다. 4번. 제품원가를 정사원가로 측정하는 원가 계산제도, 정확하게 제조원자원가, 정사원가, 평균화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92번.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경우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계량적인 정보만 이용해서 차이 분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2번. 원가 요소 표준은 수량과 가격 각각 설정합니다. 표준 수량, 표준 가격. 3번. 회사의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설정합니다. 즉 표준은 현실적인 표준을 이용합니다. 이상적인 표준 이런 거 이용하지 않습니다. 4번. 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원가름의 가정이 필요하다. 표준 원가는 그런 거 없죠. 뭐 선입선출, 뭐 평균 이런 개념 필요 없습니다. 93번.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자, 각. 직접 재료원가 차이 분석 시 표준 투입량은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은 최대 조업도에 대한 표준 투입량이다. 아니죠. 실제 조업도,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조업도에 근거한 표준 투입량입니다. 그래서 표준 투입량은 실제 생산량, 그 다음에 단위당 표준 조업도, 최대 조업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AQ, AP, AQ, SP, SQ, SP. 전부 다 실제 생산량. SQ도 실제 생산량이죠. 실제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표준 조업도 곱하기 표준 가격. 차이 분석은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 두 가지를 비교하는 투입, 산출 분석입니다. 맞는 편이고요. 능률 차이는 실제 원가와 표준 투입량에 대한 표준 원가 차이다. 아니죠. 실제 원가와 표준 투입량에 대한 실제 투입량에 대한 표준 원가 가격 차이입니다. 다 틀렸고요. 가격 차이는 실제 투입량에 대한 표준 원가와 표준 투입량에 대한 표준 원가. 자, 실제 투입량의 표준 원가,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조업도에 근거한 표준 원가. 둘 차이가 능률 차이입니다. 여기는 AQ는 실제 조업도, 여기는 실제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표준 조업도. 차이가 있습니다. SP, SP. 실제 SQ라 말하면 이거를 말합니다. 실제 조업도, 그러니까 총 실제 조업도.
정답은 나. 맞는 표현은 나만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94번. 자, 변동제조 원자원가 자료 다음과 같을 때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변동제조 원자원 계산. 자,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변동제조 원자원가 예산. 실제 투입량이 근거한 변동 예산이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실제 작업 시간 기준 예산 240만 원. 실제 작업 시간 기준으로 한 SP 예산.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조업도 근거한 변동 예산. 즉 실제 생산량이 근거한 예산, 실제 투입량이 근거한 예산.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두 개 차이를 소비 차이, 능률 차이, 소비 차이 20만 원 불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니까 플러스. 자, 능률 차이 20만 원 유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니까 보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근거로 양쪽 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에 허용된 예산은 이 숫자. 260만 원. 260만 원. 9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95번.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가격 차이는 얼마인가?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가격 차이. 자, 그대로 투입해 볼게요. 95번. 95번까지. 자, 표준임률 시간당 9,000원. SP가 9,000원. SP가 9,000원. 실제 임률 만원. AP 만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시간.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시간. 만시간. SQ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만시간. 유리한 능률 차이 450만 원. 유리한 차이니까 마이너스. (9,000이고요) 자, SQ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시간. SQ 전체가 만시간. 이 표현입니다. 이거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AQSP 구할 수 있겠죠. (8,550만 원). 자, AQ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AQ는 9,500시간. 9,500시간. 자, 두 개 차이, 가격 차이. 플러스 950. 부가 플러스니까 불리한 차이. 정답 4번입니다. 950만 원 불리한 차이. 자, 96번. 전부 원가 계산에서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는 원가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 자, 전부 원가는 다 포함시킵니다.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고정 제조. 정답 4번입니다. 판매 관리비하고는
우리 재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판매관리비는 전부원가든 변동원가든 초변동원가든 전부 다 기간원가입니다. 97번 초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초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단위당 공원이익의 판매 수량을 곱한 금액에서 운용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아니죠. 우리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총 매출액에서 총 변동 제조 변동 직접 재료원가, 즉 직접 재료원가만 차감해서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구합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재료원자원가, 고정 재료원자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고정 판매관리비 전부 다 운영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자, 2번 초변동원가 계산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생산량이 감소할수록 영업이익이 증가되므로 재고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재료원자원가에 포함된 혼합원가를 변동고정 구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재료원가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를 기간원가니까. 4번 변동원가 계산제도 마찬가지로 원가 회피 개념입니다. 원가 회피 개념. 원가 부착 개념은 전부원가. 98번 전부원가 기말 재고액과 변동원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 차이. 자, 두 가지 차이는 공식을 적어볼게요.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에서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자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자원가. 이 두 개 차이가 우리 이익 차이죠. 자, 단기초 죄송합니다. 단기초에 영업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초재고는 제로. 자, 기말재고 단기에 1000단위입니다. 1000단위 공이 하나 빠져 있는데 단기의 제품 1000단위를 생산했으며 원가제는 다음과 같다. 기말제공품은 없고요. 그러면 재고는 전부 다 기말제품이겠죠. 기말제품. 기말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재고는 기말재고는 전부 다 제품입니다. 제품. 단기 판매량이 600단위. 전부원가, 기말제품 재고액과 변동원가, 기말제품 재고액 차이는 얼마인가? 자, 단기에 1000개 생산해서 600개 팔았다면 기말재고는 400개. 곱하기 단위당 고정재정원자원가. 이렇게 공식 안 쓰고 이 두 개 차이는 두 개 차이인데 기초 재고가 없으면 이렇게 제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는 기말 제품 재고액 차이는 이겁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차이는 기말 재고에 우리 변동원가는 고정재료원자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부원가는 고정재료원자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재료원자원가 20만원. 20만원 나누기 단기 생산량 1000단위. 단위당 고정재료원자원가 200이고요. 8만원만큼 차이 납니다. 8만원. 왜냐하면 이만큼 금액이 전부원가는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고요. 변동원가는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99번 변동원가에 의한 공원이익과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처리한 공원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차이는 각각 구해서 차이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변동원가
판매량 10,000개 곱하기 판매 가격 500원. $500만 원이고요. 자, 변동 원가, 변동 판매 관리비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직접 재료원가 150, 직접 노무원가 120, 변동 재원재원가 50, 변동 판매관리비 30, $350이고요. 자, 토탈 500에서 350 빼면 공원이익은 150. 공원이익은 150. 자,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변동 원가. 자, 빼기 직접 재료 원가만. $150만 원. 자,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350만 원입니다. 자, 두 개의 금액 차이는 자, 200만 원이죠. 정답 3번입니다.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350, 총 공원이익,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150, 변동원가 계산의 총 공원이익 150, 초변동원가 계산의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350. 두 개 차이는 200만 원. 정답 3번입니다. 자, 100번. 단기 영업을 개시했고요. 만 단위 제품을 생산하여 9,500개를 판매했습니다. 그럼 기말 재고는 500개. 판매 단가는 2,000원. 회사 경영자는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전부원가 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으로 변동원가 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차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액은 500개고요.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빼기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 더하기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 하면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말 기초재고는 없고요. 자, 기말 재고액이 500개 쓰면 무조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보다 큽니다. 네, 큽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고정재정원가 단기 발생액 120만 원. 자, 나누기 단계 생산량 만 단위.
배당 120이고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면 이만큼 더 큽니다. 500 곱하기 120, 따라서 6만 원이죠. 6만 원만큼 전부 원가 계산하에 있는 영업이익이 큽니다. 자, 전부 원가 계산을 의할 경우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는 전부 원가에 하는 경우 직접 재료 원가 1000, 직접 노무 원가 400, 변동 제조 원자 원가 200, 고정 제조 원자 원가 120.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하면 제품 단위당 원가는 1720입니다.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재고액은 요거는 포함시키지 않죠. 1600입니다. 여기까지 1600. 전부 원가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는 단위당 1720, 변동 원가는 1600이 됩니다. 전부 원가에 의할 경우 기말 제품 재고액은 91만 원이다. 여기다가 500개 곱하면 86만 원이죠.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86만 원. 자, 101번. ABC 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ABC 원가, 활동기준 원가도 개별 원가 계산제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종합원가 계산제도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ABC 원가를 도입하게 되면 활동 및 활동원가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제품원가 계산이 되고 활동 분석 과정에서 비부가가치 활동을 체킹함으로써 없앰으로써 원가 통제,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3번. 제조간접원가 비중이 과거보다 커진 것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된 배경입니다. 제조간접원가 비중이 높으면 과거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배부율로 제품 원가를 배부하다 보면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조 활동별로, 특히 제조 간접 활동을 최대한 여러 개의 제조 활동별로 분석한 다음 각각의 다른 배부율을 적용하고 제품 원가에 배부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은 좀 더 걸리더라도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4번.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전통적인 원가 계산 제도보다 더 다양한 원가 동인 요소를 고려합니다. 각각 제조 활동별로 전부 다 다른 배부율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102번. 원가 추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원가 추정의 목적은 계획, 통제, 의사결정, 미래 원가 추정하기 위함입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 손익분기점 매출액,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판매량,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계획하기 위해서 원가함수를 추정합니다. 2번. 조업도와 원가 관계를 규명하여 원가함 추정, 맞는 편입니다. 3번. 원가 추정 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오직 조업도뿐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외부 요인은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로 가정합니다. 4번. 관련 범위 내에서 총 원가 일정 아니죠.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가정합니다.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으로 또 가정하고요. 변동비는 선형, 고정비는 변화 없고요. 정답 4번입니다. 103번. CVP 분석의 주된 목적을 옳은 것. 1번.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상관관계. 2번. 품질관리에서 발생하는 낭비 요소 분석. 3번.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 분석. 전부 다 관련이 없고요. 우리 CVP 분석은 다양한 조업도 수준에서 이익과 원가 함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104번. 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공헌이익률. 자, 단위당 판매가격 분의 단위당 판매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가. 이렇게 해도 우리 공헌이익률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총매출액에서 공헌이익. 이렇게 해도 공헌이익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총매출액분의 총공헌이익. 단위당 판매가격분의 단위당 공헌이익. 단위당 판매가격이 500이고요. 단위당 변동원가, 변동제조원가, 변동판매관리비 350 더하기 50, 400입니다. 따라서 500분의 100이니까 20%.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헌이익률 빼기 총고정비. 고정제조원자본가 50, 고정판매관리 150, 총 200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됩니다. 이때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00만 원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5번. 자, CVP 그래프고요. B 지점과 비교하여 A 지점의 단위당 변동원가와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 수익과 비용함수 동시에 있네요. 수익함수, 비용함수. 자, 단위당 변동원가는 똑같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동일하고요. 근데 단위당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위당 고정원가는 낮아집니다. 정답 3번이고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단위당 고정원가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조업도가 적기 때문에. 변동원가는 동일하고요. 단위당 변동원가는 동일하고요. 자, 106번.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자,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원가로 인하여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영업 레버리지라 부릅니다. 매출액 변화율분의 영업이익 변화율. 2번. 고정원가 감소하면 영업 레버리지는 낮아집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숫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이죠. 자, 예를 들면 현재 매출액 10, 변동비 총공헌이익 8, 고정비 6 해서 영업이익이 2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영업이익 2, 공헌이익 8, 여기 고정비고요. 변동비입니다. 자, 근데 고정비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가 2로 바뀝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6으로 바뀌죠. 4로 바뀐다고 해볼게요. 계산 편하게 4로 바뀐다고 해보겠습니다. 4로 바뀌면 영업이익은 4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영업이익이 4분의 공헌이익 8이 되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4에서 2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고정비가 감소하면 영업 레버리지는 낮아집니다. 자, 4번. 영업 레버리지는 손익분기점 부분에서 가장 큽니다. 3번. 영업 레버리지는 없다는 것은 대체로 영업이익 규모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아니죠. 영업 레버리지는 비율입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훨씬 더 크다는 내용입니다. 지렛대 원리에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7번. 자,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기업의 공식적인 경영계획을 화폐단으로 표시한 예산. 2번. 예산 편성 성격에 따라 운영예산과 재무예산, 편성 대상에 따라 종합예산과 부분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4번. 예산 편성 방법에 따라 우리 고정 예산과 변동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업도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예산을 고정 예산이랍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8번. 책임회계 제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 중심점의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원가 항목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평가에 대한 실익이 있습니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책임회계 제도는 우리 실제 성과, 실제 발생한 금액과 예상과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예외에 의한 관리를 가능해 줍니다. 실제 원가,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훨씬 많이 발생했다면 왜 많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3번. 책임 성격 범위에 따라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4번. 판매부서 점포단위는 이익 중심점으로 성과평가하는 게 적합합니다. 이때 이익도 고정원가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공원이익 기준으로 성과평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매부서의 성과평가할 때는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AQ 곱하기 AP 빼기 SV BQ 곱하기 BP 빼기 SV 그래서 매출 총 차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109번.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우리 경제적 부가가치. 세후 실질 영업이 빼기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영업 자산을 늘리면 경제적 부가가치가 낮아집니다. 판매관리비가 줄어들면 세후 실질 영업이익이 증가되고요. 매출액이 늘리고요. 그 다음에 자본비용을 줄이면 경제적 부가가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늘리면 영업 레버리지 따라서 영업이익이 더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비영업 자산 늘리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자, 11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